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은 뉴스토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스케줄상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예. 특이하게 연구소를 뒤로 갑니다.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문재인의 분노. 지금 뭐 우상호 저 본부장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어제 하루 종일 청와대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렇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권 시 적폐청산 수사 이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분노를 표하고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좀 선거 앞두고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기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좀 발언을 세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 메시지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전달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은 대통령의 의사를 표현하면은 이런 거 전담으로 하는 보좌관이 쓰고 비서관이 쓰고 그럼 그걸 다시 이제 허락받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예, 아예 예. 직접 썼다고요? 그렇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넌지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청와대 그 정도로 이제 대통령의 뜻이 강하다 이런 게 좀 전달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사실 청와대는 그동안 선거 레이스 시작한 후로는 정말 정치에 뭐가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아예 안 했어요. 질문을 해도 그건 다 못합니다 할 정도였는데 왜 이번에는 감추지 않고 이렇게 분노,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사과까지 요구했는가? 왜입니까? 일단 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어떤 강한 어떤 의지 같은 게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 같은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있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지지율도 이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적폐라는 단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 청와대에서 받아들인 거는 적폐 수사 뭐 이러면은 우리가 그럼 박근혜랑 동급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국정농단급의 뭐 우리가 잘못을 했다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영린 같은 거. 그렇죠. 이건 못 참아 하는 그 지점이 거기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잘못했으면 다 적폐지. 약간 예.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적폐라는 단어에 대해서 뉘앙스가 좀씩 다르거든요. 서로 좀 다른 단어들을 지금 가지고 썼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꺼낸 건 사실은 기자예요. 기자예요. 질문한 기자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당연히 원론적으로 답한 거다. 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대신 대통령 관여 안 한다라고 난 답을 한 거다 이런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기에는 적폐청산 그럼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뭐 이때처럼 내가 잘못했다 국정농단이라도 했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예,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것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아왔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기억하시죠? 그때 윤석열 후보하고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정부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쌌잖아요. 그리고 3월 4일에 지난해 윤 총장이 사퇴했잖아요. 사실상 정치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거 딱 한 줄 냈어요. 극도로 자제해 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거고. 영린을 건드렸다. 지금까지 분노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어를 쓴 게 한 4번 정도 있거든요. 네. 한 번이 2017년에 북한의 6차 핵실험 때 북한한테 분노한다라고 한 번 했고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8년 1월 18일에 청와대가 정치 보복한다라고 하니까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옛날에 떠올리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5.18 기념식에서 이전 정부가 폄하한 거 그리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좀 세게 분노하고 있다. 실제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지금 선거의 어떤 양상에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분위기로 흐르긴 해요. 민심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금 우상호 본부장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전화가 걸려온다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해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마음 못 줬던 나인데 나 이재명 후보 찍겠다. 이런 전화 걸려온다는 게 지금 우 본부장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제가 뭐 주변 이런 뭐 제 페이스북 뭐 이런 온라인에서도 보면은 그런 기류가 감지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 총결집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친문 부동층이 움직이고 있다. 친문 부동층이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것처럼 똑같은 일을 당해서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들이 그동안 이재명 후보한테 거리를 뒀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결집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민주당 지지층, 전통 지지층.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이 이를테면은 양자 구도로 다 결집했잖아요. 48대 51.6으로 졌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도 이를테면은 심상정, 문재인 합치면은 47.2%거든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힘든지만 지금 분위기 반전은 필요하다. 민주당이 워낙 지금 지리멸렬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중도층도 확장을 해야 되고 전통적인 뭐 친문이라고 불리는 전통 지지층도 이렇게 해야 되고 양자를 이제 다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톤이 이를테면 계속 이제 보복 수사 얘기를 했을 때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정권 구도 그 교체 정권 재창출 구도로 가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냥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으니까 대립 구도가 문재인이 돼 버리면은 윤석열 대 문재인이 돼 버리면은. 자,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박스권 탈출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리멸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지금 한동안 못 탈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 것을 계기로 친문 지지층이 총결집해서 박스권을 탈출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정권 교체론이 더 높은 여론 때문에 또 분리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랬는데 이래 그러면 총결집이 만약에 다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박빙의 승부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저께 국민의 보수 진영 전직 의원 100여 명이 190명이죠. 그 분이 단일화해라. 이게 우리의 뜻이다. 보수 진영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단일화의 압박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2부에 성일종 의원 나오시거든요. 그 입장은 또 조금 듣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갑니다. 두 번째 대격돌. 예, 오늘 2차 TV 사자 토론이 열립니다. 예. 한국기자협회가 주관을 하고 연합뉴스 TV 등 6개 이제 종편하면 전문 보도 채널이 다 이제 방송을 해요. 네. 그래서 오후 8시부터 그 MBN 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리고요. 진행은 노동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지난번에 1차 때와 했던 거하고 겹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2030 청년 정책 그리고 자유 주제 그리고 코로나 방역 이런 것도 했는데 이제 한국기자협회가 주도한 거 보니까 언론관에 대해서도 지금 들어간다고 해요. 언론관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 예. 언론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질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최근에 이제 언론과 관련해서 뭐 항의 방문하고 뭐 비리가 진행자가 하차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기류라고 보면은 1차 때보다는 확실히 뜨거워질 것이다. 1차는 굉장히 점잖았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탐색전 같았어요. 탐색전 같았죠. 근데 이제는 뭐 지금 어저께 여당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제기를 하고 야당이 반박하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김혜경 씨 뭐 이를테면 추가적으로 지금 뭐 법인카드 유용한 문제도 지금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난타전 성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 현안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그 또 새로운 소식이 밤사이에 그 국민의힘에서 보궐선거 공천 명단 발표한 거 이것도 좀 짚고 가야겠어요. 예, 어제 밤에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우선 공천, 한마디로 전략 공천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종로 출마. 예. 그리고 경선을 했습니다. 서울 서초갑에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그리고 서초갑에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여기가 뜨거웠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격돌했던 지역인데 결국 조은희 전 청장이 됐군요. 여성 정치인 3분이서 이제 격돌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 기반이 탄탄했죠. 서초구청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무난하게 첫 번째 과반을 넘겼습니다. 청주 상당은요? 청주 상당 같은 경우에 정우택 전 의원 이제 뭐 중진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공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상 뭐 굉장히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좀 전달하면서 마지막 뉴스는 코로나 상황 좀 볼까요? 예. 어제 확진자 5만 명 넘었고 오늘도 지금 5만 명 유력한데 지금 다음 달 대선 거의 직전이죠. 36만 명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23만 명에서 36만 3월 초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격리,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150만 명까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확진자 증가 속도가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2.4배, 2주 전에 비해서는 3.7배 정도 됩니다. 그 네. 정도로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고 정부는 자가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자가진단을 다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불안감으로 사재기를 할 가능성 온라인으로. 그래서 예전에 마스크 대란 2020년 예. 초반에 그게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약국에서 팔더라도 소분 판매 이렇게 덩어리로 팔지 않고 나눠가지고 파는 것만 허용한다. 이런 것도 지금 식약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마스크 때처럼 막 요일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온라인 판매 금지, 약국에서 팔 때도 대량은 안 판다. 대량은 안 판다. 그러니까 뭐 확보하는 그런 대란이 일어났고 막 그리고 어제 중앙 이제 여야가 그 투표 시간을 확정을 했는데 사실상 확정을 했는데 6시부터 7시 반까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 투표하는 걸로 당초에는 오후 9시까지 하는 걸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7시 반으로 땡겨졌습니다. 그게 이제 선관위가 적극 좀 난색을 표해서 그렇게 이제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좀 빠뜨린 상황들이 있는데 그 밤사이에 오늘 토론에서도 배우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다들 전망하고 있잖아요. 두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또 보도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네. 예, 이게 이제 여당에서 제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제 상당수를 이제 그 보유를 했다라고 그리고 거래 내역이 있다라는 게 이제 여당 측의 얘기고 검찰 수사 결과 일부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나오던 그 의혹에서 뭐가 새로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 실제 주가 조작이 이뤄지기 전에 김건희 씨 계좌가 이제 이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지금까지 주가 조작이 아니었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었는데 요 주가 조작에 있었던 기간에도 이게 좀 일부 이용이 됐다라는 거고 실제 이제 돈의 뭐 이게 이익을 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이래서 주가 조작에 참여를 했다라는 입장이고 이거는 이제 야당에서는 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 이런 이제 좀 쟁점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새로운 또 뉴스였고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는 제보자 A 씨가 또 새로운 이제 영수증들, 뭐 사진들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일대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카드로 그었다가 결제한 내역들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식당들입니다. 이를테면은 뭐 무슨 닭백숙, 예. 초밥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 10여 건 그리고 그 액수는 110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본인 주장 그 A 씨 주장으로는 김혜경 씨를 위해서 본인이 먼저 긋고 다시 취소를 한 다음에 법인 카드로 그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이제 펼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자세하게 새로운 소식들 정리해 주셨어요. 김준일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